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디딤365의 김용경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저도 몇 개 들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을 잘 해주셔서 저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메꿀까 좀 걱정을 좀 했고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넓은데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어서 태어나서 준비는 잘 했고 어떻게 잘 이 시간에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지 좀 걱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떨지 않고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은 실제 저희 회사가 한 AI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필드에서 부딪히는 실제 저희가 AI 서비스 쪽을 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나 거기서 느끼는 문제들을 그냥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면 어떤 거버넌스라든지 아니 인프라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겪어본 것들, 그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인사이트,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들의 전략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하나의 단면이긴 하지만 생성형 AI에서 비즈니스를 고려하시거나 어떤 도입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관심 있어서 오셨을 텐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도 클라우드 MSP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AI와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최근에 했던 주요 AI 그 에이전트 만든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바탕으로 저희는 어떻게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AI를 만드는 게, 특히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적합한 혹은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또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조금 저희 쪽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디딤365는 어떤 식의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 시작한 회사고 처음에는 정보자원을 운영하는 회사였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쪽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 AI 시대가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그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레디우드케이랑 합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부터 AI와 빅데이터 쪽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도 계속 오르고 있고 사업들도 계속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고 있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내용들이 기존에 저희가 클라우드 쪽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아스나 파스부터 해서 뭐 멀티 클라우드도 지원해드리고 공공 클라우드 쪽에서 CSAP에 대한 컨설팅까지, 그래서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A to Z 다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클라우드에서 아마 저희가 넘버원 티어에 있는 MSP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AI와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저희는 주로 AI 빅데이터 솔루션을 근간으로 AI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SI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 생성형 AI의 서비스들이 그냥 알고 있는 LLM의 지식만 갖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들 레그라고 하는 솔루션을 다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청킹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관리형으로 만들어서 공급해 드려서 가장 빠르게 AI 쪽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기업들의 데이터들이 대부분 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RDB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LLM을 이용해서 사실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되게 복잡한 그런 테이블이나 스키마도 자연어 기반으로 이렇게 쿼리해 올 수 있는 텍스트 투 SQL을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좀 했고 솔루션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들은 그 빅데이터 쪽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쪽 데이터 중에 이제 고객의 어떤 행동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것들로 캠페인할 수 있는 전반에 대한 플로우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디딤 CM이라고 하는 그 캠페인 관련된 솔루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TL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잘 적재하고 그것들을 실제 분석 시스템에 전달하는 그런 데이터 처리하는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회사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구축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NIA 본부장님도 계신데 프로젝트고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 수요 기업으로 농진청이라고 하는 기관에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농업인들을 위한. 근데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에이전트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 복잡한 검색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사용하시던 그 기존의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들을 에이전트화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해 드리자라고 해서 방대한 데이터들을 레그를 구축하고 그것들로 농협 백과나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려서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올해도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인들에 맞는 맞춤형 농업 교육도 저희가 그 매칭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작물을 잘 기를 수 있는지를 LLM을 통해서 영농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들로 작물을 기르는 그런 설계서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했고 하이퍼 클로버 X라고 하는 LLM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최근에 끝난 프로젝트인데요. SK텔레콤이 그 전사적으로 그룹사 전사적으로 이 AI를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보자라는 사업을 하셨고요. 그 중에 일환으로 저희가 법무팀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 레그를 구축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 검색을 할지를 좀 고려해 봤는데, 단순하게 보통 레그를 구축하실 때는 그냥 데이터를 쭉 로딩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냥 검색을 하시는 구조인데, 법은 그렇게 처리하면 거의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메타 정보들, 그다음 법 간의 관계들을 잘 정리해서 별도의 구축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법이란 게 항상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현행화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들 구축하는 부분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법률 검색 서비스, 그다음에 법률 자문 초안을 만드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쪽 부분이 법무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여서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 사례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요. 9월 말 혹은 10월 초쯤에 이제 완료될 프로젝트인데, 공공기관인데 이제 수사를 하는 공공기관이고 사실 검찰청이긴 합니다. 쓰진 않았는데, 검찰청에서 동일하게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수사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법령은 어떤 거지, 그다음에 과거에 유사한 어떤 수사 사건들은 없었는지를 검색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드린 거와 유사하게 그 관련된 법령들을 레그로 구축하고 그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조서를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이 됐고요. 그 LG AI 연구원의 엑사원이라고 하는 그 온프레미스에서 도는 SLLM 기반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좀 더 저희도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이런 운영을 위한 약간 환경이나 운영적인 요소의 고려사항이 필요해서 일반적인 모델보다 좀 작은 모델을 운영하는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언어 모델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이제 법률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좀 더 최적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금융권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고, 금융권에는 다양한 그 고객들의 데이터들이 있고 이걸 근간으로 적합한 그 제품이나 상품들을 제안해 드리는 이런 니즈들이 많은데, 특히 CRM 부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굉장히 복잡한 화면에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을 만들어서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고객을 찾아줘,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어 기반으로 처리하는 형태의 텍스트 투 SQL 그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구축해서 거의 잘 POC가 마무리됐고요. 아마 연내에 실제 현업에 적용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저희 쪽에서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사례를 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에이전트를 만들고 계신 회사들도 있고 도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고려사항들, 어려움들이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퀵하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트렌드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측면에서. 일단 위에 보시는 거는 LLM 모델들의 발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딥시크라고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소타 모델이라고 하는 대형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들이 다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컨텍스트 윈도우들도 계속 커지고 추론 기능도 추가돼서 정말 이제 똑똑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기술을 좀 떠받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그가 보편화됐었고, 그 다음에 랭그래프 같은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LLM 모델,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 외부에 있는 자원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표준으로 MCP가 이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에이전트 간에도 연결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A2A 프로토콜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챗봇을 쓸 수 있는 그 LLM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발이나 발전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봤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추론 기능을 갖게 되고, 레그랑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MCP AI 같은 A2A 같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I와 관련된 도입 사례인데, 좀 그 기업의 어떤 그 의사결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AI를 그냥 단순 도입했었고 버티컬한 어떤 요구사항들의 분야에, 그다음 이제 LLM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챗봇 형태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고 업무에 좀 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현재라고 나온 것들이 꽤 많은 부분에서 업무를 대신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인간의 일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것 같아서, AI를 도입하시는 부분에서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계로 가고 있지,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정책을 정하시는데 혹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화두가 돼서 이거는 약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들 컨퍼런스나 아니면 인터넷 자료를 보셨을 것 같아서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AI 에이전트는 환경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뭐고 나의 미션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다음 그것들로 나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라고 하는 추론을 하고, 그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라는 플래닝을 하고, 그것들 실제 행동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갖고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심지어는 에이전트 간에도 협업하는 이런 그 특징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에이전트 시장이 정말 계속 커지고 있느냐? 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한 46%의 성장을 한다고 시장 조사의 결과를 보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그 시장 조사 기관에 있는 리포트를 보면 한 1년 연 한 1조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조사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조사 내용 중에 좀 하나 또 가져온 거는, 어떤 분야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면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올라갈 거냐, 이런 조사한 것들도 있는데, 꽤 많은 부분에서 AI 에이전트가 정말로 업무에 도움을 줄 거다라는 그런 시장 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보시는 것과 같은 되게 많은 분야에서 AI 에이전트가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시사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왼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가장 높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어쩌면 향후에는 AI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개발자들이 AI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일부는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돈을 좀 줄이고
어떤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쓰는지를 보시면 이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사례를 몇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좀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그 클로드라고 하는 LLM 모델을 공급하고 있는 안트로픽에서 나온 컴퓨터 유주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PC 화면에 챗봇이 연결돼서 이거를 해줘, 뭐 브라우저를 열어줘, 엑셀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뽑아서 뭐 차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화면을 인식해가지고 다 해주는, 아직은 베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초개인화 쪽 AI 에이전트는 이런 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술의 발전만 놓고 보면 조만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될 것 같고, 어쩌면 윈도우 11 다음에 윈도우에는 이런 LLM 기반의 어떤 PC를 제어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기본으로 탑재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례는 이제 투자 관련된 그 인덱스 GPT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투자 회사들이, 저는 이제 뭐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투자용 에이전트들 같은 것들을 이미 예전부터 되게 많이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인덱스 GPT가 좀 다른 부분은 단순히 숫자를 통해 가지고 예측하는 구조가 아니라 뭐 인터넷에 있는 뉴스라든지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LLM이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분석하면 숫자 정보랑 같이 파악해 가지고 이건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가 있고 산업적인 트렌드가 있으니까 어떤 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인텔리전트한 에이전트 기능이죠. 그래서 투자 쪽에서도 LLM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커머스 쪽인데요.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뭐 서비스는 많이들 다 알고 계시고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사용자의 그런 구매 패턴이나 뭐 검색 패턴, 아니면 사이트에서 뭘 클릭하는지, 어디를 많이 보는지 5만 가지 그런 사용자 패턴들을 다 분석해서 그걸 에이전트화 해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서 더 나가서 만약에 사이트에 제품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이트를 검색해서 구매해 줄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아마존에만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는 당연히 상품은 다 구매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없으면 우리가 에이전트를 돌려서 원하는 것까지 구매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엣지 컴퓨팅도 그렇고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에이전트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어쩌면 이제 그것들을,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접점, 사용자의 접점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은 그런 사례라고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기업들이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개발사일 때 에이전트를 어떻게 그럼 접근할 거냐, 만드는 쪽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표는 일단 에이전트는 전반적으로 좀 그 넓은 시각으로 일단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보면 이제 업무를 정의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들로 어떤 역할들을 할지를 좀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들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데이터와 연결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외부의 툴들, 뭐 회사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API들이나 내부의 로직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에셋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연결할지, 그다음에 에이전트한테 다 맡길 수는 없다면 사용자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개발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랭그래프라고 하는 뭐 랭체인 같은 얘기도 들어봤고, 오토젠이나 뭐 크루 AI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 툴은 어떤 걸 도입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확장하실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심지어 저 운영에는 아마 비용을 관리하는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 주셨던 데이터에 대한 보안, 혹은 에이전트 서비스의 보안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다음에 이것들이 계속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모니터링은 어떻게 또 가져갈 건지.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신경 쓰시면 사실 에이전트 이거 만들 수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초기에 검토하실 때는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전사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고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이제 이렇게 하나 좀 레벨을 낮춰서 에이전트만 놓고 본다면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에이전트의 역할이나 어떤 구조, 그다음에 툴 연계 같은 것들은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맥락을 계속 유지하는 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한계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질문하면 답변을 잘 주는데 다음 날 또 에이전트를 사용하겠다가 들어오면 처음 뵙겠습니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맥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과거에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때 맥락들을 계속 관리하고 이게 축적이 돼야 에이전트에 대한 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들 혹은 이해도 같은 것들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그냥 챗봇 형태로만 만들게 되면 그냥 한계가 있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의 운영 쪽인데요. 뭐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쪽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에이전트한테 맡겼는데 그냥 이것들에 대한 결과를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떨 때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고 그게 UI적으로 혹은 로직으로 어떻게 그 개입을 해야 될지 연결을 해야 될지를 잘 짜셔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응답 속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 제미나이나 아니면 그 오픈 AI의 딥 리서치 같은 것들은 난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까 리포트를 줘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야, 나한테 급하니까 바로바로 답을 줘. 근데 이거를 하나의 에이전트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동적으로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잘 짤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왼쪽은 에이전트에 되게 많은 기능을 넣은 거예요. 되게 똑똑한 에이전트를 만들다고 해서 A부터 Z까지 막 기능을 넣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아직까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기술로는 이런 에이전트 만드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헷갈려하고 툴 연결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별로 그 마이크로하게 적합한 기능들을 정의해 주시고 그것들이 필요하면 협력하는 구조. 그래서 마이크로 에이전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걸 고려하셔서 만드시는 게 지금으로는 최선의 어떤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MCP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그 LLM 모델들은 외부의 그 툴이나 API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오픈 AI도 뭐 툴콜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MCP가 왜 화두가 되냐면 예전에 갖고 있던 기능들은 언어 모델별로 다 표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 API를 별도로 만들어서 언어 모델이 바뀌면 그걸 다 수정해야 되는데 MCP를 지원하는 언어 모델이라면 모든 이 리소스에 다 연결이 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접근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걸로 어떤 기능을 만들면 좋을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뭘 연결하면 좋을지라고 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제 세션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와 어떤 에셋이 있지? 그래서 이거를 MCP화 하게 되면 에이전트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쓸 수 있지? 라고 해서 새로운 그 서비스를 고려하시지 말고요. 일단 갖고 계신 이 에셋이나 갖고 계신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LLM한테 주면 좋을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려하시는 게 어쩌면 더 빨리 에이전트를 도입하실 수 있는 좋은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이제 좀 작은 중소기업이 빅테크랑 싸우려고 했더니 에이전트 시장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이런 뭐 퍼플렉시티 같은 쪽에서는 계속해서 에이전트 기능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것만 쓰면 웬만한 거 다 해줄게. 그리고 자료도 밀어넣고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뭐 대화 이력도 관리하고 점점 에이전트화합니까? 이제 LLM이라고 안 부르고 에이전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에이전트랑 그럼 저희 같은 회사가 싸우게 되면, 물론 이제 저희가 SI 같은 개발을 하는 시장은 별개겠지만 에이전트 시장에서도 경쟁을 해볼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희 이제 버티칼 에이전트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LLM이나 에이전트, 그 제너럴한 에이전트들이 똑똑해져도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학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데이터도 학습할 수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버티칼한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 시장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버티칼 에이전트가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에이전트 에저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MSP여서도 생각이 있지만 결국엔 AI 에이전트랑 클라우드는 같은 맥락으로 발전을 같이 할 것 같아서 버티칼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에이전트 에저 서비스라는 이 시장은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좀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버티칼 에이전트와 일반적인 AI 에이전트, 일반적인 에이전트를 좀 검토해 본 거고, 분명히 버티칼 쪽 시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 그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든 툴입니다. 표도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든 거고요. 그림도 제가 만든 건데, 그러면 사스랑 뭐가 달라?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사스로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에이전트 굳이 만들 필요 있어? 근데 어쩌면 이 그림에서 온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접점에 있고 뒤에는 사스들을 활용하는, 아마 이런 구조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주 짧게 저희 회사의 그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AI 에이전트 쪽에 그 실제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을 해오고 있는데, 고객들 만나보니 이런 니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데이터 툴, 그 다음에 레그 툴, 뭐 프레임워크 되게 좋은데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 엔드 유저형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에이전트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해서 코드 없이 에이전트 만들 수 있고 그냥 기본적인 에이전트를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디딤 에이전트 빌더라고 하는 솔루션을 지금 출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화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채팅 화면 같은 걸로 쓰실 수 있고요. 편리한 UI로. 그다음에 저기 화면에 보시는 박스들이 다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선택하셔서 바로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업무 정의서 같은 것들을 입력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케줄링 같은 이 자율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매일 뭐 매 시간 이런 일을 해줘라는 반복 업무들을 지정해서도 에이전트가 잘 도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이전트 만드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그냥 목적을 정하고 에이전트한테 인스트럭션만 주면 에이전트가 생성되는 구조고요. 뭐 창의도나 정확도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 실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배포하기 전에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MCP 툴, 그러니까 MCP 표준을 일단 따르고 있기 때문에 MCP 표준만 따른다면 저희 에이전트 빌더에는 어떤 그 툴도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스케줄링 하는 에이전트 만드는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상위에는 UI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런타임이 그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쪽을 보면 저희 회사 툴 두 개가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정형 데이터는 레그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는 T2SQL 기반을 접근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를 만드실 때는 조금 넓은 시각으로 먼저 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에이전트를 전략적으로 가져갈 건지. 하지만 시작은 작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작은 유스케이스를 뽑으시고 거기서 만드신 다음에 파일럿이 잘 되면 그것들을 스케일을 되게 빨리 늘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에이전트를 도입하시는데 혹은 AI로 전환하시는데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마지막 그냥 메시지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시던 아니면 AI 기반의 AX를 하시던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 솔루션 기반으로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마무리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